안녕하세요. 학습지를 대신하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5급 2단원 1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5급이라 함은 한국 어문의 기준이고요. 한 회에 8글자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글자는 말씀담인데요. 여기서 말씀담이라는 글자는 국제회담을 하다, 면담을 하다, 상담을 하다, 또 담화문을 발표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글자를 나눠서 보면 왼쪽은 말씀원 부수이고 오른쪽은 불꽃염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불가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글자가 말씀담이다. 이렇게 외우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언이 들어간 글자를 많이 배웠거든요. 몸기자가 오면 기록할 기였고, 기쁠 열자가 오면 말씀설이었고, 혀설자가 오면 말씀화였고, 내천자가 오면 가르치룬, 또 나오자가 오면 말씀어였습니다. 언어나 글에 상관되는 글자에는 모두 말씀언 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언이 들어가는 글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말씀담. 말씀언 옆에 불화가 2개 와서 말씀담. 다음 글자는 도읍, 도라는 글자입니다. 도읍이라는 건 어떤 나라의 수도,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쓰임을 보면 도시, 수도, 도읍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도읍 도자를 나누어 보면 왼쪽은 사람자, 논자인데 오른쪽은 고을읍이라는 부수거든요. 근데 이 고을읍의 부수는 형태가 같으면서 2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부와 고을읍 부수가 있는데요. 이 언덕부와 고을읍 부수가 글자 안에서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글자의 왼쪽으로 오느냐, 글자의 오른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언덕인지 고을인지 구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문육이라든가 집원, 막을빵, 막을장 이럴 때는 왼쪽으로 왔으니까 언덕의 뜻이고요. 떼부, 고을군, 도읍도, 시골향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고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같지만 글자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다른 글자이니까 이 두 부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도읍도 글자를 설명해 보면 왼쪽은 사람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고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을군 부수입니다. 그래서 고을이라는 뜻에서 뜻이 왔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 도시, 도읍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거 쓰는 순서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이거 먼저 쓰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음 글자는 섬도입니다. 섬도자는 섬이라는 뜻이니까 울릉도, 제주도, 독도 이럴 때도 쓰고요. 한반도, 반 이상이 섬이다 하는 반도 할 때도 섬도자를 씁니다. 섬도자를 나눠보면 파자에 보면 밑에는 산이 들어가고 위에는 세조가 들어가죠. 이 글자는 우리가 멀리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데 멀리서 새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처럼도 보이거든요.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산처럼도 새처럼도 보이는 것이 섬이다 해서 섬도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섬도 세조를 쓰다가 매산을 쓰면 섬도. 다음 글자는 떨어질 낙자입니다. 뭔가 떨어지는데 쓰임을 보면 탈락하다, 하락하다 또는 낙엽, 길에서 보이는 낙석주의 그럴 때 전부 떨어질 낙자를 쓰죠. 그럼 떨어질 낙자를 나눠보면 위에는 풀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물이 들어가고 또 오른쪽에는 각각 각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나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각각 깍 떨어진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떨어질 낙, 풀초, 물수, 각각각이 합쳐져 떨어질 낙. 다음 글자는
찰냉자입니다. 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냉수, 냉장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나눠보면 오른쪽은 얼음 부수이고 왼쪽은 하여금 령, 명령할 영자입니다. 이 명령할 영자에서 발음이 오고 여기 부수, 얼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얼음빙 부수에서 차다른 뜻이 왔습니다. 부수를 한번 공부해보면 하나, 둘, 셋, 이 부수는 물수였죠. 여기 두 개 오는 건 얼음의 뜻을 갖고 있는 얼음빙 부수인데 그동안 겨울동에서도 나왔었고 찰한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찰냉 얼음 옆에 하여금 영자가 와서 찰냉. 다음 글자는 헤아릴 양자입니다. 어떤 양을 헤아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용량, 소량, 다량 또 예전에 대량 생산하다 할 때 대량 할 때 쓰는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릴 양자를 나눠보면 위에는 아침 단이고 밑에는 마을인데 아침과 마을로는 잘 암기가 연상이 잘 안 돼서 무게를 재는 저울 모양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를 재는 저울 모양을 연상하며 양을 헤아리다 하며 헤아릴 양으로 외우겠습니다. 헤아릴 양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헤아릴 양 아침 단 밑에 마을리가 와서 헤아릴 양. 이번 글자는 하여금 령 또는 명령할 영자입니다. 아까 찰랭자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글자는 명령하다, 시키다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쓰임은 명령, 법령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하여금 영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은데요. 아주 앞에서 배웠던 목숨명에서도 하여금 영자가 들어갔어요. 앞에서 배웠던 찰랭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배울 거느릴 영자에도 하여금 영자가 들어갑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여금 령 사람인 밑에 병부절이 와서 하여금 령. 다음 글자는 거느릴 영자입니다. 영토, 영공, 영해, 대통령 할 때 쓰는 글자이고요. 오른쪽은 머리혈 부수고 와서 우두머리가 나라를 다스리다 할 때 거느릴 영자였습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거느릴 영 하여금 령 옆에 머리혈 부수가 와서 거느릴 영. 교재가 있었으면 많이 써보았을 테니까 암기가 되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담, 도읍도, 섬도, 떨어질 락, 찰랭, 헤아릴 령, 하여금 령, 거느릴 령. 다음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정상회담이 열리다. 면담, 회담, 미담, 대담. 답은 2번.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다. 도심, 도읍, 도시, 도농. 답은 3번. 낙도. 뚝 떨어진 섬을 낙도라고 한다. 낙도, 반도, 당락, 낙제. 답은 1번. 냉기가 가득하다. 냉수, 온냉, 냉전, 냉기. 4번. 가방에 중량을 재다. 중량, 소량, 중량, 다량, 영량.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쓰는 글자인데 우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도시, 대량, 낙화, 영토, 다도, 법령, 길일, 회담, 급식. 자, 이제 다 배워보았습니다. 많이 쓰고 앞에 배웠던 글자와 구별하면서 암기해 보세요.